첫 세션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담비 같은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토크 콘서트 아무것도 모르고 개발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 계시는 김버그님 그리고 한미선님과 함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세션을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버그님, 한미선님. 네, 안녕하세요. 네, SEPL을 보고 계신 수많은 온라인 청중분들께 일단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버그님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버그입니다. 저는 현재 핀테크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주니어 개발자의 성장 일기를 다루는 김버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한미선님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크루즈 승무원 출신 개발자 한미선입니다. 저는 조경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미국 크루즈 선사에서 약 2년 정도 일을 하고 현재는 개발자로 전향하여 8개월차 햇병아리 신입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저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아마 온라인 청중하시고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되게 기대 많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분 모두 제가 듣기로는 비전공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특별히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공한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런 비전공자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 이제 이 입문을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두 분이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많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자유롭게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크 콘서트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선 간단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일단 두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공자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공부를 하기 전에 각자 이제 다른 원래 전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김버거님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전공 자체는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는 전공인데 이게 좀 뭔가 인문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문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예요. 근데 제가 주로 했던 건 네네. 디자인이에요. 아, 디자인이요? 네, 아. 근데 그 디자인을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네. 뭐 편집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UI, UX 디자인까지 다 다뤄봤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관심이 있던 쪽은 UI, UX고 근데 UI, UX가 뭐예요? UI, UX라는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웹이나 모바일 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아. 이제 디자인하는 건데 인터페이스 디자인하는 거군요. 네, 했었는데 뭐 재밌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진지했었냐면 네. 한 대학교 2학년 때쯤에 부모님한테 다니고 있는 대학을 때려치우고 오. 나 프랑스 미대 갈 거야 라고 선언할 정도로 네. 네, 굉장히 진지하게 디자이너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원래 디자이너 하고 싶은 약간 그런 모멘텀이었었네요. 네. 하미선님은 혹시? 저는 아까 소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경영학이랑 조경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네네. 딱 끝나고 졸업하자마자 크루즈 승무원으로 일을 했어요. 미국 네. 선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부서는 게스트 서비스 부서라고 해서 아, 보통 호텔로 말하면 프론트 데스크. 데스크나 컨시어지 그쪽에서 한 2년 조금 넘게 유일한 한국인으로 일을 좀 하다가 이제 개발자로 전향을 하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자연어 처리 전문 기업에서 신입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요? 네, 그렇군요. 자연어가 뭐죠? 자연어는 일반 우리가 발화하는 그런 언어를 자연어라고 저희가 불러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네. 이런 언어를 자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자연어 처리 이것도 저는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완전히 햇병아리 같은 완전 그런 사람이라서 오늘 저도 사실 두 분한테 드릴 질문이 개인적으로 아우. 되게 많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럼 개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죠? 저는 이제 국비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네네. 된 거죠. 그 전에는 온라인으로 독학을 조금 하다가 네. 이 코딩이 정말 재밌다라는 코딩이. 네, 와. 코딩이 너무 재밌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서 네. 그러면 나는 좀 진지하게 배우고 싶으니까 국비 지원에 이제 지원을 해서 수료를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이요? 네. 김버그님께서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공부를 시작한 계기 네네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건가요? 네.
일단 저는 그 디자인을 하다가 네네. 그 디자인을 포기를 하면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좀 아. 아이러니하지만. 포기하셨군요, 중간에. 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디자인을 하는데 네. 제가 만든 디자인은 뭔가 이상하게 엉성했어요. 아, 그리고 네. 또 이게 디자인을 하는 과정 자체가 뭔가 내가 디자인적 사고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냥 남들 거 레퍼런스 막 짜집게 해가지고 네. 이게 하는 느낌이어서 이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내가 디자이너로서 정말 이렇게 실력이 있는 건가라는 회의가 굉장히 크게 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친구가 네. HTML, CSS라는 걸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웹 디자인을 그냥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구현이 되도록 코드를 짜는 거래요. 아, 그래서 interesting 해서 오케이 두 분이 영어 베이스라서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저 그거 되게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사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짜깁기 되는 느낌이다라는 네. 걸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손이 안 따라주는 게 좀 굉장히 속상하죠. 네. 아, 저도 사실 이제 드로잉을 영상에 쓰고 있긴 해서 맞아. 이거를 막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답습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느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두 분께 궁금한 질문을 저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사전으로 사실 받았어요. 사전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내용이 뭐냐면 아까 이 화두의 좀 약간 대표적인 건데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코딩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요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나 코딩 학원이 정말 핫한데 두 분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럼 이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거를 과정을 내가 배워나가겠다 이런 걸. 그럼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네네. 너무 먼저 말씀해 긴장되는데요. 네, 저는 우선 일단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계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네. 이제 크루즈 승무원으로 일을 할 때는 보통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네. 2달 동안 휴가를 받아요. 이제 어. 그때 통역 일을 좀 가끔씩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우연히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해외 IT 기술을 총판하는 회사에서 통역 일을 맡게 되었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역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머신러닝, 딥러닝, 4차 산업 이런 게 막 들리고 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크루즈선은 인터넷이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이런 채팅마저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들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거죠. 와, 이런 기계 따위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고 나보다 똑똑하지? 이런 충격을 받아서 그때 처음 흥미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코딩 공부를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다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좀 깊게 배워보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다 뭔가 배우거나 할 때는 돈이 문제죠. 그렇죠. 돈이 맞아. 문제죠. 그래서 그쵸. 국비 지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국비의 그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수업은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국비 지원을 찾게 됐고 네. 그 중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봤던 거는 그 학원보다는 약간 강사님이나 그런 수업의 질, 후기 이쪽을 네. 좀 많이 보다가 아, 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신청하게 된 것 같아요. 완전 실용적인 꿀팁이네요. 네. 그 약간 제가 사실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도 이게 비전공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배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덜컥 겁이 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비전공자분들이 이거를 전공한 사람을 내가 지금 배워서 따라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겁이 날 텐데 혹시 그 비전공자 입장에서 네. 공부하기 막 이런 게 두렵거나 약간 네. 좀 어렵거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굉장히 많죠. 김버근님. 네. 아, 특히 초반에 너무 많았던 게 일단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방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일단 저는 제가 문과 출신 비전공자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맥락이 너무 중요해요. 맥락.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개념이 있으면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이 전반적인 맥락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아하 하면서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스타일인데 아, 개발은 그렇게 하면 완전 멘붕이죠. 왜냐하면 짧은 코드 하나에도 내가 모르는 게 수십 개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맥락 좋아하는 저라고 하더라도 네, 그건 먼저 압도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게다가 이제 내가 딱 마음 먹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하고
그렇게 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가령 내가 A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B를 알아야 한대요. 그래서 B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C를 알아야 하고 그죠, D를 그죠. 알아야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인셉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거의 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쵸, 이제 거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그렇죠.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개발자 선배가 있어서 네. 좀 여쭤봤어요. 어떻게 어. 개발을 공부를 하냐. 근데 보통 하시는 말씀이 문서 읽고 그리고 프로젝트 해보고 남들이 짠 코드 따라 짜보고 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 코드가 뭐 하고 있는 코드인지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뭘 따라 해봐 맞아요. 하면서 그때 전공자 제일- 마인드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군요. 그냥. 네. 너무 좀 화가 났었죠. 네. 그럼 사실 이 맥락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점들이 이거를 그럼 본인이 약간 이제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본인의 약간 네. 스타일에 네. 맞춰서 이게 개발한 공부 방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일단 제가 맥락쟁이인 거는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난 태어나기에 맥락쟁이인데. 네네. 그래서 절충을 했어요. 아 절충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초반에 그 부트캠프 막 2, 3개월짜리 그런 데 다녔거든요. 거기 다닐 때는 일단 꼭 참는 식이었어요. 아, 일단 참자. 네, 일단 아무리 질문이 튀어나오더라도 참자. 일단 듣는다. 하고 그래도 일단 전반적으로 웹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를 내가 감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을 잡고 그다음엔 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혼자 독학을 했거든요. 그 독학하는 동안에는 내가 지금까지 쌓여왔던 한 풀이. 네, 이건 그 항상 궁금했던 거, 이해가 안 됐던 거, 마음에 안 들었던 거, 그리고 더 알아야 하는 거를 엄청 깊게 공부를 했어요. 그 결국에는 맥락을 찾았죠. 아, 네. 근데 결국에 맥락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네, 왜냐면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비전공자여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전공자는 이거 그냥 외워야 되니까 외워라. 그렇죠. 이렇게 네. 되는 것들이 우리는 이제 납득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쵸. 네, 그런 점이 네. 좀 좋은 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한미사님께서는 혹시 내가 비전공자여가지고 더 좋았다. 뭐 이런 점이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네네. 깨끗하다는 거. 왜냐면 깨끗하다는 너무 거. 깨끗하니까 네네. 이거를 알려줬을 때 이대로 알아듣고 이렇게 맥락이 궁금할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뭔가 나만의 틀이 있는데 새로운 거 넣을 때 이 틀하고 틀려버리면은 네네.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깨끗하다는 거. 어.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뭔가 습득을 할 수 있는 도화지가 음.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큰 장점이에요. 그쵸. 네. 그 한미선님께서는 국비 지원 교육을 통해서 이게 빠른 기간에 취업을 또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또 맞아요. 취업이 또 얼마나 또 힘든 요즘에 또 세상입니까? 몇 개월 만에 취업 성공하셨나요? 저는 7개월 만에 7개월이요? 네, 취업 성공했습니다. 빠르죠. 빠르죠. 네. 네. 그렇죠. 원래 약간 좀 타고나신 거 아닌가요? 면접 이런 데서?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근데 조금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28살이었어요. 지금이 네. 29이고 네. 좀 나이가 걸려가지고 취업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예 갖고 코딩 공부를 시작했던 거고 네네. 그 기간만큼은 정말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썼고 취업 준비도 1개월 차 때부터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작정하고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수료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7개월 뒤에 드디어 그렇구나. 내가 수료를 해야지 취업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나 빨리 취업을 하고 싶으니까. 아. 그래서 네, 노력을 많이 했죠. 타고나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취업하고 나서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뭔가 시간과 열정 이러면 약간 좀 추상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아마 한미선님이랑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성공한 취업 꿀팁 혹시 공개해 주신다면. 취업 꿀팁 시간과 열정? 네, 장난이고요. 저는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일단 카페나 커뮤니티에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특히 초보 커뮤니티. 개발자나 신입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들어가서 신입 개발자들이 올려놓은 고민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제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보고 매일매일 그냥 들어가서 봐요. 그러면서 나에게 올 내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배우고 있네? 이런 게 보이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서 그걸 좀 준비할 수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채용 사이트에도 항상 들어가서 내가 배우고 있는 언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택을 뽑는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은 우대사항 이런 것도 있어요. 좀 보면서 난 아무래도 비전공자다 보니까 네.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뭐 자격증인 취득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력서랑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에 시간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은근히 시간 많이 안 쓰고 대충 써서 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대요. 면접관 그렇군요. 분들이. 이런 제 타고나신 분이고 능력이 너무 좋으신 네네네.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거에도 좀 준비를 많이 해서 가장 좋은 건 타이밍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타이밍. 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거랑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그 되게 전략적으로 했네요. 맞아요. 예, 진짜 맞아요. 완전 그 계속해서 그런 공채 같은 거 보면서 거기에 타겟팅해서 공부를 또 하시고 그렇죠. 그게 좀 약간 전략적으로 하신 게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7개월 만에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국비 지원 하셨는데 그 아마 국비 지원을 하면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해 주셨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또 배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게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국비 지원은 장단점이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국가가 지원해주는 돈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무료는 아닌데 무료로 그냥 듣는다고 일단 생각을 하면은 그게 장점이 되지만 네. 이제 단점이 되는 게 무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좀 흐트러지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해이해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반 분위기도 흐트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낼 세금으로 미리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마인드가 되게 좋은데요. My future 세금. 네. 황미선님 반은 어땠어요? 약간 분위기가? 저희 반은 네.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우리 우리 실하네요. 우리 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제가 반장으로서도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네. 아무튼 그런 장점이 있고 네네. 두 번째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취업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다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건 너무 많아서 흡수를 못해요. 네. 하지만 계속 공부를 해 그쵸. 나가다 보면은 언젠간 저도 멋진 김버근님처럼 아니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한미선님만 오랫동안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 김보건님한테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질문들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디자인 전공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게 디발자라고 부르는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UX 그렇죠. 디벨로퍼. 네. 네,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개발자가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디자인 전공자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이렇게 김보건님한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질문 내용을 좀 읽어보면 디자인 전공으로 개발 공부를 시작해 웹 퍼블리셔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퍼블리셔와 프론트의 경계도 애매해서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얼만큼 준비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먼저 웹 퍼블리셔가 뭔지 아마 모르시는 청중분들도 그쵸? 있고 사실 네. 저도 이게 웹을 그냥 퍼블리시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까지밖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답변하기 전에 살짝 웹 퍼블리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네네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 웹 퍼블리셔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요? 네, 해외에는 아예 그런 단어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웹 퍼블리셔랑 프론트엔드랑 이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둘 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잘 해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프론트엔드는 네네. 이게 디자인이 있고 백엔드가 있으면 여기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웹 퍼블리셔는 이 디자인 쪽에 더 가까운 직군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 서버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웹 퍼블리셔는 일단은 디자이너의 시안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약간 좀 뭐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 같은 것도 물론 세 개 다 써야 하지만 HTML, CSS를 확실하게 좀 잘 다뤄야 하는 그런 게 있고 국내에서 말하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자바스크립트를 좀
열심히 쓰는 쪽인데 그래서 가령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사용해서 뭐 백엔드랑 뭐 서버 통신해가지고 데이터 받아올 게 있으면 그런 걸 받아오고 그리고 사용자 유저 인터랙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전반적인 거를 만드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일을 하는데 집중하는 게 다르다로 보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네. 앞단락과 뒷단락에 있는 그 네. 내용들을 네. 조금 더 쉽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그 네. 세 가지 단계 중에 네. 앞단락과 뒷단락에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 웹 네. 이제 퍼블리셔. 네. 네, 그거는 앞단락 쪽에 가깝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풀어줄 수 있어요? 좀 생소해요, 사실. 아, 오케이. 그러면 그냥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은 퍼블리셔는 디자인을 열심히 구현을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열심히 구현하는. 디자인을 코드로 짜서 브라우저에서 움직이게 하는 거에 그게 주 업무예요. 네네. 그게 주 업무인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것도 하고 동시에 이제 리액트라든가 뷰 같은 그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혹은 프레임워크 같은 게 있거든요. 리액트나 뷰요? 네, 그걸로 이제 웹을 그냥 프론트 단에서 한마디로 브라우저 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처리해줘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 게다가 그 서버랑 통신해서 서버랑 협업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네네네. 받아온다든가 네네. 그런 부분을 싹 다 처리를 하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 좀 더 약간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쵸.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 네. 그러니까 그 구분이 좀 애매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언어를 쓰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긴 한데 웹 퍼블리셔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쪽 직군으로 가실 거라면 아무래도 일단 가장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 하는 거는 나는 디자인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어. 아. 심지어 반응형으로. 그게 모바일에서든 데스크탑에서든 모두 다 답이 잘 반응형으로. 보이게 하는 게 반응형 웹 디자인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완벽하게 구현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를 배우셔서 이제 UI 인터랙션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충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뭐 웹 퍼블리셔한테 뭐 그런 리액트나 이런 뷰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걸 요구하는 회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색다른 내용을 막 듣고 있어서 되게 신기하고 아 정말요?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네. 또 다른 디자인 전공생분의 질문이 있는데 네. 네,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시각 디자인과에 재학 중이고 컴퓨터 공학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준비하고 있는 3학년 대학생입니다. 이분은 또 프론트엔드 쪽을 하고 있네요. 네. 시각 디자인 분야 중에서 UI, UX 작업을 많이 했는데 네. 프론트엔드가 이런 작업을 구현하는 부분이다 보니 혹시 장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준비하는데 디자이너로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약간 저랑 같은 비슷한 코스로 가시는 것 같은데 아, 예. 물론 전 전공은 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론트는 그 디자인과 백 이 사이에 있는 개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디자이너랑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해요. 프론트 쪽은? 프론트 쪽이.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 디자이너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잘 이해를 하고 캐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내가 디자인 전공을 했던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는 사실 커뮤니케이션 할 때예요. 커뮤니케이션. 보통 이제 디자이너랑 개발자랑 얘기를 할 때 그 협업할 때 좀 문제가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슈가 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유가 저는 그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언어랑 개발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다른 나라 말을 쓰는데 그쵸. 네, 통할지가 않겠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같은 웹 서비스를 보더라도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아. 근데 내가 디자인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 개발자 입장으로 전환을 해서 전달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협력가가 되는 거네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인데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 내가 디자인도 하고 프론트엔드 개발도 하는데 취업 각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취업이란 맥락에 있어서는 그게 진짜 반반이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약간 둘 다 하는 것보다 한쪽을 하나만, 특화시켜서 하는 인재를 아마 뽑고 싶어 하니까. 네, 그게 또 경향이 어떻게 나뉘냐면 네네. 좀 규모가 큰 스타트업 혹은 대기업은 확실히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아니 오케이 그럼 네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지원했으면 네. 일단 프론트엔드 개발을 잘해야지.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좀 초창기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원이 적은 스타트업 이런 작은데 그런 강한 스타트업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엄청 환영을 하는 거죠. 네. 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네. 그한 사람이 두 사람 일을 하니까 그렇게 취업을 노리시면 네, 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이제 인력이 되는 거네요. 효율적인 인력. 네, 이 약간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역량 강화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또다시 두 분한테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 좀 있어요. 이 질문은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처음 개발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뒤 두 분이 그 적성이 혹시 이게 사실 진로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적성이 안 맞을까봐 혹시 걱정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누실 거 이렇게 있으시면 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네, 한미사님부터. 네, 그 걱정은 당연히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적성에 맞을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쳤고요. 아, 어떻게 확인했어요? 그 해보는 거죠. 온라인이든 요즘에는 그게 최고죠. 해보기. 아, 네. 네, 해보면 맞아. 되는 거군요. 네, 특히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게 많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고 그 적성이 맞는 걸 찾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성이 안 맞고 이 일을 시작을 하면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좀 봤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김보근님께서는 저는 그때 이미 휴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좀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성이 뭐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해내야겠어요. 네. 나는 해야겠다. 해야겠다. 아,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일단 재미가 있었어요. 이 재미라는 게 버그 고치는 거 너무 재밌다. 이건 절대 아니죠. 네. 근데 내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걸 제가 굉장히 산만한 편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3시간, 4시간, 5시간씩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적성에 맞는데 재미없는 거보다 네, 재밌으면 계속하게 되고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잘하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네네. 네, 재미가 곧 적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아, 네. 굉장히 멋진 마인드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 이런 어떻게 보면 두 분께서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을 망설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수발돼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은 굉장히 용기 있었고 그 선택이 또 옳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사실 저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케이스여가지고요. 네. 저도 항상 그걸 두 분의 또 열정을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네요. 사전 질문뿐 아니라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질문을 우리가 또 이렇게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볼 예정인데요. 실시간 채팅 혹시 우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실시간 채팅이 스크린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 채팅 집계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지금 집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혹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제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여쭤보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저는 이공계를 전공했지만 그 문과를 전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문과 전공자는 사실 이런 디바이스나 막 이런 언어, 막 새로운 뭐 컴퓨터 언어나 이런 것들이 이공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문과 전공자 같은 경우에서는 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게 막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난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약간 이런 걸 어떻게 채우셨나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주의여서 네네. 제가 디자인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내가 지금 당장 배운 것 중에서 자신 있는 거는 그걸 그대로 구현하는 거니까 구현하는 거. 일단 그것부터 했어요.
그걸 많이 했어요. 그걸 많이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 있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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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많이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많이 했다는 거는 나 이만큼 실력 있다. 나 이런 디자인도 하고 만들 수 있어. 나 이런 아. 것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다작을 했고요. 네.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그러니까 당연히 감이 안 오니까 이것저것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쌓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저는 물어보면서 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유일하게 되게 실용적이었던 도움이 깃허브 관리를 잘해라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개발자는 코드가 내 작품이고 코드로 모든 걸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작을 계속하면서 깃허브 관리도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할 줄 아는 게 늘어나면 프로젝트 아이디어도 늘어나거든요. 내가 할 줄 알아야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나는 개발자고 나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서비스를 만든 걸 보여줘야겠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막 고민을 깊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자랑한다. 네, 하는 생각으로 자랑한다. 네, 쇼비 what you got 이런 느낌인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냥 그걸만 집중했어요. 스웩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관련 자격증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자격증 같은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떻게 따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건데 자격증 준비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자격증 시험을 4번 봤어요. 아, 4번 보셨어요? 네, 자격증을 좀 많이 따놓고 싶다기보다는 좀 역량을 갖고 네. 시험을 준비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화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저는 나 전공은 이렇게 이건 했다. 아니지만 이거 해줬으니까 나 한 번만 봐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쇼미 맞추 가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취득했던 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근데 산업기사도 있으니까 정보처리 아우. 기사나 산업기사를 라는 관련 자격증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SQL 디벨로퍼라는 또 SQL 전문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우와. 그래서 SQL 그것도 디벨로퍼. 네. 좀 관련 자격증이 되는데 저도 약간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게 자격증 그거 필요 없다고 실무 들어가면은 다 필요 없고 그거 없어도 취업 다 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뭐 누가 하나요? 위에 개발자분들이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좀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네. 저는 그냥 땄던 이유는 그거예요. 어차피 공부하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고 아 네네.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렇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을 거고 나는 비전공자니까 이거라도 보여서 나는 이만큼 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정말 그냥 그 한 줄짜리 용어를 땄었죠. 근데 저는 없는 것보다 딸 수 있다면 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진짜 성실하시네요. 네, 저는 성실합니다. 진짜. 이쪽은 포트폴리오, 이쪽은 자격증으로 쇼미 맞추 가시네요. 그렇죠. 네, 시험이 맞아요. 전 자격증 없습니다. 네. 자격이 없어요. 네. 네. 네, 그 회사에서나 아니면 뭐 실무적으로나 뭐 이런 뭐 그런 거 외에도 전공이나 아니면 취미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고 계신 사례가 있나요 혹시? 뭐 그냥 취미나 내가 뭐 나 이거 한번 디벨롭 해봐야겠는데 나 이거 한번 취미로 디벨롭하면 재밌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예전에 많았는데 아, 회사 다니다 보니까 네네, 아 그쵸.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근데 유튜브로 풀어요. 아 유튜브로요? 네. 역시 유튜브는 정말 모든 지식의 보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푸시나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단 한 개예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네,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이거 하나만 전하려고 어려운 거 당연한 거고 멘붕하는 거 당연하니까 끝까지 해라. 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내가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개념들에 대한 저는 한이 맺혀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맥락을 엄청 오랫동안 파서 이게 연구를 한 게 있으니까 네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면 좀 더 쉬울 거야. 나는 그런 쪽에서 이렇게 좀 더 푸는 것 같아요. 서비스 만드는 거는 이젠 안 하죠. 이제는 이제 본인 하잖아요. 스스로가 공부하다가 네, 막히고 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그렇죠. 유튜브 풀어주는 거군요. 그리고 개발 공부가 이상하게 이렇게 옆에서 말이 많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네, 말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심지어 코드로 안 짜고 손으로 써서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네. 아 손으로 이제 한 땀 한 땀 쓰면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하면서 느끼는 거죠. 네. 정수 학문하셨네요. 네, 그렇죠. 이거 한국은 정수를-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취직 잘 되고 네네네. 그래 되니까
그래 그런 좀 저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맺혔던 한을 좀 그런 식으로 푸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약간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좋게 말하면 조언이고 그쵸. 나쁘게 네. 말하면 이제 훈수잖아요. 훈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발 훈수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훈수 주는 건 좋아요, 아, 솔직히. 좋은데. 네.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와서 그거 필요 없어. 이러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자격증 같이. 자격증 그쵸. 그쵸.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필요 없는데? 라고 하면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혹시 질문집을 이제 좀 받을 수 있을까? 정리가 된 게 있나요? 질문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네, 실시간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지금 질문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최첨단? 네. 기. 네. 네. 인간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그 소프트웨어 학위가 없어서 좀 커리어에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프트웨어 약간 이런 소위 말하면 이거 그거 같아요. 비전공자로서의 불이익이 있었는지 약간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학위가 없어서 불이익 받는 거니까 커리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있으셨어요? 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빠르게 취업하였으니까. 네, 저는 없어도 취업했습니다. 오. 네. 네. 혹시 저는 네. 몇 개 잘린 이력서 놓고 잘린 거면 그건가? 네. 돌이켜 봤더니 네.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근데 사실 몰라요.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일단 그 우리가 써야 하는 툴을 잘 다루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실무적인 능력을 좀 주로 네. 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런 커리에 대한 그런 네. 차별은 별로 없었다. 못 느꼈어요. 잘 네. 못 느꼈다. 네. 피부로 좀 와닿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참 감론을박한 주제고 또 이제 저도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강연 같은 거에 모더레이터로 활동하다 보면 관련 교수님들을 많이 뵙거든요. 수학과 교수님들을. 아, 네. 수학과. 네, 그래서 좀 네.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이걸 배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혹시나 나 수학 별로 못하는데 수학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본인 스스로가 막 수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혹시 이거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수학을 막 내가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적 있으셨어요? 있으셨어요? 저는 수학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하지만 수학 때문에 짜증났던 경우는 있었어요. 아, 그래요? 학원 수업을 처음 듣는데 네네. 자바 언어를 공부를 하면서 실습 예제들을 줘요. 그럼 뭐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뭐 정수를 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옛날에 배웠던 거라서 실수가 뭐였지? 정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때 근데 하지만 일하고 이럴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못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학습 과정에서 이렇게 용어는 좀 등장하는 정도. 문제 그냥 실습 문제. 실습 문제. 하지만 일할 때는 이런 안 전혀 쓰는. 이제 김보건님께서는 뭐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저는 참고로 그 네네. 고등학교 수원에 알고리즘과 귀납법이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아, 예, 그죠. 그 제일 그죠. 못했어요. 네. 무조건 틀렸어요. 네. 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있잖아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 네. 있고. 저는 그죠? 항상 한 개를 더 많이 적거나 한 개를 적게 적어서 틀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진짜. 그렇군요. 네. 알고리즘과 기납법을 배우긴 하는데 뭐 크게 이렇게 실무적인 데서는 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전혀. 우리가 네.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한 게 실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용적인 측면에서 뭐 그런 거 간단하게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 저는 않 도움이 그런- 많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트렌드가 조금 네. 항상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학원에서 배우는 그 커리큘럼이 당장의 트렌드는 안 따라가더라도 그 개념만큼은 어쨌든 항상 쓰이기 때문에 네. 언어들도 나는 자바를 배웠지만 지금은 뭐 다른 언어를 배우더라도 그 개념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학원에서 배운 거라도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정확히 알아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좋아요.
근데 물론 안 쓰이는 것도 있지만 아, 그죠. 저도 그거를 좋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의 바운더리를 해결하려면 그 바운더리 해결할 배경 지식이 좀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질문자 닉네임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한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웹 개발자가 없는 웹 개발자가 없는 잠시만요. 조금만 스크린 좀만 올려줄 수 있나요? 왜냐면 제가 지금 스크린이 지금 앞에 PD님이 PD님이 살짝 가려서 못 봤는데 웹 개발자가 없는 곳에 취업할 기회를 얻었는데 사수가 있는 다른 회사를 찾는 게 좋은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와. 그러니까 선배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네. 어때요? 그 장단이 있죠. 네. 아, 그래요? 네. 웹 개발자가 한 명도 없는 곳에서 내가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아, 네네. 그게 장점인 거죠. 그게 장점이에요. 아, 그게 장점인 거고. 근데 단점은 결국에는 또 나 혼자서 내 안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게 정확하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개선이 좀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수님이 계시면 정말 저는 사실 사수님들 덕분에 폭발 성장을 한 케이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수님이 계시면 좋은 프랙티스, 나쁜 프랙티스 다 알려주시고. 그렇죠. 이게 경험에서 나온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내가 프로젝트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분명히. 아, 다르겠죠. 네, 근데 이제 사수님한테 혼나가면서 이렇게 배우면 네. 실력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긴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다뤄보고 싶다 하면 그곳에 가시면 되고, 아니야, 난 좀 정석 코스 타고 싶어 하면 사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그렇구나.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약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선배가 없어도 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가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뭔가 내가 약간 정석적으로 비약적으로 좀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사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정지현님 질문해 주셨어요. 소프트웨어 관련 오. 좀 좋은 책, 인생책 이런 게 있었는지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혹시 관련된 이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있었다면 혹시 이건 두 분한테 다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하세요. 저 생각 좀 하게요.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인생책은 제가 아직 못 읽어봤지만 네. 그냥 그 해당 언어나 약간 그 스택에 대한 책을 사서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읽기는 했었죠. 그래서 딱 하나를 찝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용어집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용어집이라기보다는 자바를 자바. 배울 때는 자바의 정석이라는 정말 자바를 깊게 와. 알거나 뭔가 그런 원리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책들을 조금씩 보기는 했었어요. 뭐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그쵸. 약간 이만큼 두꺼운 막 전공서적 비슷한 약간 그런 책들이 가끔씩 보거든요. 그쵸. 그런 책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베개 책. 베고 자는 책. 네. 라면 받침대로 가끔 베개 실수 있는. 가져가고. 네, 이러면서. 김보건님께서는 혹시 책 있으신가요? 저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책은 읽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 저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 그 보면 이게 좀 다르잖아요. 막 프로그래밍에 대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바스크립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굉장히 그 언어의 작동 원리라든가 그 개념들에 대해서 엄청 깊게 다룬 책들을 많이 읽은 편인데 네네. 그 오라일리 미디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네. 그 흔히 말하는 그 동물책, 그 표지에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책 그 출판하는 곳인데 거기서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돔 인라이트먼트라는 돔을 깨우치다라는 국내 책이 있는데 그 책이라던가 아니면 You Don't Know JS라는 책이 있어요. You don't know JS. 너 자바스크립트 모른다 하면서 이게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이걸 읽으면 안다 이제. 근데 다 읽진 않았어요. 네. 내가 납득할 때까지만. 네, 오케이 납득했어. 딱 이게 닫는 거죠. 네. 그렇군요. 와, 지금 엄청난 사연이 올라왔어요. 거의 뭐 레전드 사연인데요. 크로커즈님 채팅 올라가시는데 김버그님 유튜브 보고 취업 성공했대요. 오, 맙소사 축하드립니다. 뭐 제 유튜브를 보고 취업하셨겠어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 맥락을 잘 짚어주셔가지고 뭔가 네. 이해가 좀 약간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깨알 홍보 좀 하시죠. 네? 이참에. 아니에요.
이렇게 또 판 깔아주면 못해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이도현님 질문 또 올라오셨는데 일하는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코딩 공부를 일주일에 몇 시간 하시는지 이런 질문은 정말 날카롭네요. 네. 솔직하게. 저는 네. 유튜브 할 때랑 안 할 때랑 나눠요. 아 진짜요? 네. 하면은 공부하시고 하면 공부 못하죠. 못하고. 네, 왜냐하면 편집해야 하니까. 그러네요. 네. 제가 또 그 고충을 알죠. 그렇죠. 네, 그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안 할 때는 일주일에 하루에 2시간씩은 아니요. 솔직히 하루에 1시간 그래. 네,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하루에 한 1시간. 4번. 하루에 네. 1시간 근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뭐 전공을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네.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 짧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네. 그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여다본다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동기가 있으면 돼요. 아, 회사에서 약간 몰라서 좀 민망했다던가. 와, 씨, 이거 모르면 큰일 나겠는데? 라고 하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미서님은 어, 몇 시간 정도 하시는? 저도 평일에 한두 시간씩 일주일에 3번 정도. 어, 그래도 주말에도 조금 이제 개인으로 하고 싶은 공부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공부들이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요즘에 하고 싶은 공부. 저희가 이제 자바를 원래 국비지원에서 자바 언어를 배웠는데 네네. 지금 회사에서는 노드.js나 자바스크립트 쪽을 많이 써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평일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좀 깊게 알거나 관련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못 하니까 네. 좀 그거를 계속 보는 편이고요. 이제 주말에는 자바를 했었으니까 자바를 그냥 조금 스터디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자바를 좀 보는 편이기도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 항상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오늘은 뭐 네트워크를 알고 싶다 하면은 네트워크 책 보는 거고 오늘은 뭐 다른 부분을 보고 싶다 신기술 같은 거 검색해보고 싶다 하면 그거 네. 보는 거고 그때그때 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공부할 때 보면 약간 그룹 스터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룹 스터디 올라와가지고 같이 이제 모여서 하는 거. 이것도 그런 게 있나요? 소프트웨어 쪽도? 약간 좀 그룹 스터디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팀워크하고 약간 이런 것도 있나요? 네, 맞아요. 저도 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룹 스터디를 모아서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같이 그 국비 지원 수업 같이 들었던 친구들이랑 네. 그때부터 마음이 맞아서 지금 다 취업하고 해가지고서 모여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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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처음에 열심히 했는데 네. 아이고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개혁공신님 질문 올라왔는데 프론트엔드 입문자에게 해주실 수 있는 시멘틱한 코드 작성 꿀팁. 이렇게 시멘틱한 또 시멘틱 중요하죠. 그렇죠. 저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솔직한 추천은 그 W3C라는 그 웹표준 문서를 지정하는 그런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웹표준 문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에 보면 그 태그의 의미라든가 사용할 상황이라든가 그런 게 쫙 다 나와 있어요. 아 거기에요? 전 그거 다 읽었어요. 네. 오. 근데 문제는 그게 영어죠. 네. 아 영어 베이스여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근데 진짜 그걸 읽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아, 그 한글 그래요? 번역도 하고 있나? 아무튼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거를 읽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결국에는 이제 일단은 HTML 마크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Web for All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웹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웹을 만드는 게 접근성이 좋은 웹을 만드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Web for all.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웹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상당수가 정확하게 퍼센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 정도는 이게 뭐라고 할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웹도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눈을 감고 이 지금 내가 짜내리고 있는 페이지를 이게 귀로 듣는다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냐. 그걸 기준으로 시멘틱하게 작성해요. 그러니까 문서로 내가 그냥 들었을 때 이게 내가 어떤 메뉴를 눌러야 하고 어떤 내가 찾고 싶은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짜내려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의미만 집중을 해서 마크업을 하는 거죠. 네, 통찰력 있는 기획이네요. 그럼요. 확실히. 감사합니다. 아, 뭔가 칭찬이 들어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네요. 그- 그럼요. 이렇게. 물어야죠. 네. 이 듣다 보니까 약간 어떤 학습을 하던 간에 그 학습이 이제 최초로 이제 기획되고 이렇게 발췌되었던 그 지점에서의 그 언어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외국어 능력 중에 영어 능력이 수학 능력보다 훨씬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저는 하면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찾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달라요. 다르죠. 완전 달라요. 네. 하나를 찾더라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 영어 영어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Yes. 네. 애쉬님 질문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프론트엔드에 맞고 어떤 사람이 백엔드에 맞는지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저는 프론트엔드는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만들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면 당신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디자인을 구현하는 게 재밌다. 나는 디자인이 좋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 할까 브라우저에서 이게 그 백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저는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막 백에서 뭐 개선을 해가지고 DB가 좀 더 쿼리가 효율적으로 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만들면 이게 빡 하면서 다 보이거든요. 네. 그게 적성이 맞으시다면 당신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일단 선마감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뽀대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네. 백엔드는 이제 후마감 약간 이런 그쵸. 느낌이라 보니까 안 드러나니까 살짝 그래서 그렇군요. 혹시 한미선님 생각은? 나는 디자인이 싫다. 나는 보여주는 게 싫다. 부담스럽다? 하지만 네. 부담스럽다. 네. 하지만 나는 코드를 짜는 걸 좋아하고 이 로직을 풀어내고 이게 했을 때 와 이게 되네? 워킹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는 그쵸. 거에 약간 좀 그 재미를 느끼는 네. 그런 사람들은 백엔드. 백엔드. 그리고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성능이 좋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깊게 계속 할 수 있는 분. 백엔드? 그 우리도 해요. 아, 네. 그 고민을 합니다. 아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네, 네네. 오해하실까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 또 재밌는 게 질문이 올라온 게 뭐냐면 풀스택 개발자가 되는 길은 어려울까라고 했는데 저 풀스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풀스택은 뭐 전체를 다 개괄하는 건가요? 네. 뭐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나 전부 다 이제 개괄하는. 그렇죠. 뭐 저 길을 간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길을 뭐 아까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갈 생각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가보진 않았지만 네네. 이게 답답해서 왜냐하면 이게 웹이라는 게 결국 전체 이게 다 아울러서 돌아가는 건데 그쵸. 내가 이 브라우저 단에서만 일어나는 걸 안다가 답답해요. 그래서 그 맥락 찾아야죠. 아, 맥락쟁이 때문에 그쵸, 그쵸. 이게 백엔드 한번 싹 돌다 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자만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해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해보고 네. 트라이 해보고 네. 말씀드리는 걸로. 네. 근데 뭔가 약간 내가 흥미를 느끼고 내가 전공을 하고 있는 분야의 전체 숲을 개발한다고 하는 욕심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학문은 저 사실 과학 쿠키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네. 과학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인데 개발하고 싶은 느낌이 되게 많아요. 원래 과학이 한쪽 분야로 딥하게 빠져버리면 굉장히 어렵고 수준이 어려워져서 그거 하나만 전공하기에도 너무나 버겁고 벅차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한쪽으로 딥하신 분들이 전체적인 거에는 이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걸 못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내가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괄이 되게 통찰을 좋아하고 맥락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개괄적인 거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되게 김보근님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개괄하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자 입장에서 학습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전체를 그리는 숲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비전 공자로 취업해서 일한 지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10개월씩이나 되셨군요. 시킨 것도 못해서 한심해서 느껴지신다고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네요. 그 슬럼프네요. 그렇죠. 네,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혹시 슬럼프가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분? 하다가? 엄청 많죠. 네. 아 그래요? 네. 7개월도 슬럼프가 왔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저도 비슷한 것처럼 네. 시킨 거를
못 알아들을 때가 우선은 많아요. 이게 아, 정말 그쵸. 그 용어가 몰라서. 맞아, 맞아. 내가 아는 용어로만 말을 해주시면은 뭘 하는지 알 것 같은데 네. 이쪽 분야가 저는 컴퓨터 그 국비지원 수업을 배울 때는 네. 코딩만 하고 개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실무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 맥락을 찾아서 그 그쵸. 원리와 네트워크 운영체제 이런 것까지 맞아.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들었을 때 너무 답답해서 좀 슬프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극복했던 건 결국에는 공부를 했죠. 내가 알아야지 이거랑 대화가 되니까 네. 시간을 더 투자해서 그러다가 또 이제 번아웃이 와요. 맞아. 그래서 지금은 맞아. 조금 아. 쉬려고 하고는 있는데 즐겁게 배우는 거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만 하고 네. 그 이상으로 압박적으로 더 해야 돼. 너 더 해야 돼. 몰라야지. 모르니까 더 해야지. 이런 말은 지금 조금 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 네. 정말 좋은 질문들이 많고 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마 저도 사실 그렇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실시간 채팅 질문은 여기까지만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오늘 비전공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그 각자 확실하게 또 허리를 잡으신 두 분께서 정말 많은 또 조언이나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함께 하신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김보건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2016년 6월부터 개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딱 4년 정도 된 거거든요. 4년. 네, 근데 이 4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제 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 경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좀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뭐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미사님께서도. 저는 사실 김버그님 유튜브를 진작부터 보고 있었는데 또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 속으로 되게 막 좋고 영광스러웠던 것도 있었고. 팬미팅이 됐네요. 그래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따 셀카 찍을 거고요. 그렇죠. 찍어야죠. 그리고 또 이제 SEF가 사실 제가 작년에 비전공자다 보니까 주변에 개발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나눌 데가 없었는데 마침 작년 스태프 2019를 갔었는데 네. 그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열정을 충전을 시켰던 그런 컨퍼런스인데 이게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이 자리를 줄 기회를 또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더 감사드리고 더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감회가 함께해서 새로우시겠어요. 감사하고요. 저요? 네. 구독할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데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